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13페이지 가서 현금하고 예금이랑 관련된 일반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공룡신발에서 우리 계속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1월 날짜 체크하시고 4일날이고 작은 신발 거래처 상품을 50에 매출하고 다음과 같이 자기 합수표로 일부 회수하고 잔액은 이달 말일날 회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50만 원어치 이제 상품 매출을 한 거죠. 근데 수표를 받은 게 자기 합수표는 현금이죠. 하나, 둘, 셋, 30만 원 뭐예요? 현금 받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거래처는 작은 신발이 될 테고. 1월 4일 날. 자, 공룡신발에서 계속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1월 4일 날 선택해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차변하고 대변의 순서 상관없으니까 저는 대변부터 할게요. 자,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 엔터. 상품 매출.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따로 걸 필요 없어요. 적용 생략.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고 이 중에 이제 자기 합수표 현금 받은 게 30이죠. 그쵸? 30이고 잔액 나머지는 뭐 이건 계산하기 쉬우니까 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면 숫자가 좀 더티하게 나오면 밑에 차액 보이시죠? 20만 원. 그쵸? 그래서 여기 플러스면 대면을 채워 넣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떴죠. 차변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고 20만 원이네. 외상 매출금 20만 원. 특히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작은 신발로. 작은 신발 20만 원.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날짜 체크하시고 1월 5일 날이고 큰 신발의 외상 판매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래 내역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통장에 큰 신발로부터 마케팅 금액 보이시죠? 500만 원 들어왔대요. 분기 아시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500이 보통예금 500만 원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죠? 거래처가 특히 이제 보통예금은 예금 통장은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국민은행이 돼야 될 테고 외상 매출금은 큰 신발이 돼야 되겠죠. 자, 날짜 1월 5일로 바꿔서 차변 대변 순서 상관없다고 했죠. 그쵸? 대변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큰 신발이죠. 그쵸? 500만 원. 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은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국민은행 계좌로. 국민 엔터. 자,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3번 날짜 체킹하시고 1월 6일자고 국민제조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이제 외상 매입금 줄었죠. 근데 그게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통장 쪽은 통장에 돈 들어오면 차변의 보통예금이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대변의 보통예금인 거예요. 1월 6일 날이네요. 1월 6일 날. 1월 6일 날이고 외상 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도 채무 줄돈이니까 거래처 들어가야 되겠죠. 국민제조에 줄돈 500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국민은행. 은행 예금 통장은 항상 은행이 거래처가 돼야 되겠죠.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만큼 줄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까요? 1월 7일 날이고 재경부 사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했대요. 도서 인쇄비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체킹할 것은 뭐 날짜는 위에서 체킹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역보다는 금액이 중요하겠죠. 32,000원. 32,000원이고 도서 인쇄비. 밑에는 이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32,000원 빠져나간 내역이 보이시죠? 세무 경영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 인쇄비란 비용에 관해서는 거래처 걸 필요 없으니까 세무 경영사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고 1월 7일 날이죠. 그래서 차변 도서 인쇄비 800번대. 그죠? 도서 인쇄비는 비용이라서 거래처 걸 필요 없고 32,000원 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32,000원이 빠져나간 거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1월 8일 날이죠. 1월 8일 날이고 국민은행에서 수입 인지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에 인지를 붙였다라고 되어 있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는 게 그냥 돈 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만 원만큼 수입 인지가 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인지라는 게 우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인지세란 세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저도 정확한 뭐
그 인지세를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계약서 쓸 때 붙이는 제 인지에 붙는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지세라고. 그래서 이 인지세란 것은 밑에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인지세란 것은 뭐냐면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일종의 세금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여기 뒤에 수입 증지라는 게 있죠. 이 증지란 것은 뭐냐면 수수료 비용이에요. 얘는 또. 그래서 우리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등본인가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을 때 수수료 내시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수입인지는 인지세란 세금을 낸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 증지는 수수료 비용. 근데 지금은 수입인지를 낸 거니까, 인지세를 낸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나갔죠. 그죠? 현금 나간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출금 전표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저는 그냥 차변 대변을 할게요. 계속 하던 대로. 자, 날짜는 1월 8일 날이고, 그래서 출금을 하셔도 되고, 출금을 이렇게 해서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이거 이렇게 분개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하겠습니다. 차변 세금과 공과금, 비용은 거래처 걸 필요 없으니까 10,000원이고 대변은 현금이죠. 현금으로 10,000원 나갔다. 자, 그 다음 6번 볼까요? 1월 10일 날이고 사무실 4월분 임차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비용 처리하세요. 임차료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밑에 30만원 나갔죠. 30만원.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대변은 보통예금 30만원 되겠죠. 날짜는 1월 10일 날이 되겠네요. 차변 임차료 800번대. 거래처는 걸 필요 없죠.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30만원 나갔고 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3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볼까요? 1월 15일 날이고 국민은행 장기차입금 중 원금 일부 상환액과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총 515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515만원 중에 위에 보시면 대출금 이자 계산서에 이제 나와 있죠. 500은 원금 갚은 거야. 장기 차입금 갚은 거고 15만원만큼은 이자 비용 나간 거예요.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515만원 중에 500만 장기 차입금이고 15만원은 이자 비용 나간 겁니다. 1월 15일 날이죠. 1월 15일. 차변 대변 순서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대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515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제 장기차입금 갚은 게 있죠. 원금 갚은 건 장기차입금 갚은 거고 특히 장기차입금도 거래처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어떤 분들은 엔터 이렇게 치면 카피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거래처가. 거래처 걸린 거구나. 거래처 안 걸린 겁니다. 이건. 컴퓨터는 한글 모르거든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코드를. 아시겠죠? 코드를 98000 코드를 걸어줘야 돼요. 500만원 나머지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거래처 걸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엔터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 게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여기는 뭐 시험 보실 때 감점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하면 감점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한다 할지라도 점수를 더 주거나 감점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눈에 거슬리시면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실 때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카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터키 치지 말고 그 키보드 화살표 있죠. 오른쪽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카피가 안 돼서 내려와. 별 중요한 기능은 아닌데 혹시라도 눈에 좀 거슬리시면 금액은 15만원 되겠죠. 그렇죠? 15만원은 이자 비용 갚은 거다. 자, 그 다음 8번을 볼까요? 1월 21일 날이고 기아 자동차에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했자. 우리 차 살 때 처음에 할부로 샀으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했겠죠. 그 미지급금이 지금 보시면 90만원만큼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여기 뭐 제가 은행명을 빠뜨렸네요.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계좌. 90만원 미지급금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1월 20일자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기아 자동차 기아 엔터 90만원 이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90만원. 자,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은 1월 21일 날이네요. 1월 21일 날이고 우리은행 정기예금 만기 10개월짜리래요. 100만원 가입하고 당사 우리 회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입금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정기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얘는 이제 저거예요. 국민은행 그 통장에서 돈이 100만 원 빠져나간 내역이고, 그러니까 분계는 이제 보시면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 줄어들고 국민은행 거, 반면에 우리은행 정기예금이 100만 원 늘어나겠죠. 그쵸? 얘는 우리은행. 근데 거래처 98,000번, 98,001번으로 우리은행을 하나 등록하라고 하네요.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98001에 우리은행을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 전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이죠. 일단 거래처 등록에 가서 금융기관이죠. 그쵸? 98,001번에다가 우리은행이고 우리은행 계좌번호 444-122-123 9번은 정기예금이라고 했죠. 정기예금. 나머지는 뭐 제시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 밑에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자,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 일반 전표 21일자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얘는 국민은행이 돼야 되고 100만원이 정기예금 어디?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로 이동된 거죠. 그렇죠? 100만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 시험에서는 다 정기예금이 이제 만기가 지금 10개월이니까 만기 1년짜리니까 정기예금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기가 1년 넘어가요. 만기 2년짜리라 그러시면 이제 코드 중에 장기성 예금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기 1년이라면 정기예금, 만기 1년 넘어가시면 장기성 예금.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날짜 1월 31일 날이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1년분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보험료가 되겠죠. 근데 또 강조해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보험료로 잡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자산으로 잡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고 뒤에서 할게요. 책만 미리 그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그 467페이지에 가시면 페이지만 미리 적어 놓으세요. 467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금액 체크하셔야 되겠죠. 120만원. 그죠? 그래서 올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인데 뭐 1월 31일자로 다 120만원만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 빠져나간 내역 다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120만원 1월 31일자 1월 31일 차변에 보험료가 800번대 보험료는 거래처 걸 필요 없고 비용이니까 12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120만원 이렇게 나갔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 교재 마지막에다가 이제 한 달치 전체를 캡처를 해드렸거든요. 한 달치 전체를 보시려면 날짜를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엔터키 치면 한 달치가 전체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랑 매칭해 보시고 뭐 한 개 한 개 거래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어 그러시면 맨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합계 합계 금액만 맞춰 보셔도 됩니다. 합계 금액이 맞으면 거의 뭐 99% 다 이상 없이 다 맞는 거니까 제대로 다 입력하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하고 예금 쪽 전표 입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